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는 양털깎기 대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프랑스, 호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양털깎기 대회가 열리곤 합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에서 열린 양털깎기 대회 사진 장면입니다. 양털이 시원시원하게 깎이고 있죠. 요즘 저도 머리를 많이 길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당장 이발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양털깎기를 미국의 패권 싸움에 비교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양털을 깎는 사람을 미국에 비유할 수 있고요. 정확히는 월가의 금융자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손에 잡힌 양 사진은 최근 몇 년간 미국에게 덤볐던 중국에 비유할 수 있겠고요. 깎여진 양털은 중국의 자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중국은 양털 한번 제대로 깎이는 중입니다.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중국은 미국을 향해 세계 패권 욕심을 보였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그랬었듯 중국은 미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중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미국에게 덤볐었던 러시아,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중국은 그나마 많이 선방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대중 관세 부과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다방면의 규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중국이 무너지고 있죠.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터진 코로나로 인하여 스스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축통화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돈을 많이 풀었고요.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경제 스텝이 꼬였다고 봅니다. 시진핑이 나중에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고 다시 리오프닝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국 경제가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여드리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전년 대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하지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생산의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그만큼 중국 내에서 수요가 부족하다, 경제가 후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추락했었던 시기는 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2015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중국발 버블이 꺼졌을 때와 두 번째는 2020년 미중 무역 전쟁과 함께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늘 그랬었듯 중국은 그때마다 돈을 풀고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대응했었습니다. 가장 최근 위기 상황인 2020년 코로나 때에는 1100조 원 규모의 엄청난 돈을 풀면서 경제를 살렸습니다. 2020년 당시에 중국은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1100조 원의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우리에게 보여줬었죠. 실제로 그 이후 중국 경제는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들렸었던 이야기가 중국이 일부러 코로나를 미국에게 심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추락한다. 조만간 글로벌 넘버원 패권국이 뒤바뀐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 만약에 중국에서 공산당이 집권하지 않았었다면 미국과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산당은 중국 내부에 있는 테크 기업들을 너무 쥐어잡았고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제를 너무 틀어막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돈은 풀 만큼 풀었지만 실제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정신 차린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고 리오프닝 정책을 시행하면서 2022년에 또다시 140조 원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뒤늦게 중국은 봉쇄를 풀었고 리오프닝 정책을 실시했지만 중국 경제는 전혀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상황인데요. 지방정부의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120%가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대부분 120%가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도 돈을 더 뿌리고 싶지만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얼마나 재정 상황이 안 좋은지 지금까지 지급했었던 전기차 보조금도 2023년부터 폐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돈을 적당히 풀면서 미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생존의 문제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경제가 좋지 않아요. 이것은 중국의 매년마다 실업률이 정리된 자료인데요. 맨 위에 빨간색 컵으로 표기된 게 2023년도의 중국의 실업률 추이입니다. 올해 이미 20%가 넘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력들이 취업을 못하고 그냥 논다는 것입니다.
5명에 1명꼴로요. 중국은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배불리 먹여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공산당의 기본조차 안 되고 있으니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중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도 빠르게 식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6월 20일에 있을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 전에 중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180조 원의 돈풀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돈을 제대로 풀어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게 얼마나 시장에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푼 규모가 적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돈을 풀 때 1000조 원씩, 500조 원씩 이렇게 팍팍 풀었었는데요. 이번에는 180조 원? 생각보다 적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돈풀기 규모에 비하면 많은 돈이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위기가 터지면 수백조 원은 기본적으로 풀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볼 때 환율을 체크하곤 합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지했다면 위안화 강세가 나올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지했다면 위안화 약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2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를 틀어막았을 때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위안화 약세 흐름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고 리오프닝 정책을 시행했을 때에는 위안화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초부터 중국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위안화 약세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 미국에서 다시 금리를 올린다면서 달러 강세가 나왔던 건 역시 위안화 약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며칠간의 위안화 흐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위안화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국의 경제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만약에 6월 20일이 딱 됐을 때 중국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금리를 내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슈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시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중국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 시기라 미국과 한국 증시가 나쁘지 않죠? 이렇게 좋은 투자처가 많으니까 중국에 무리하지 마시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 증시가 무조건 급등한다, 앞으로 계속 오른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 공유드렸듯 당분간은 물가가 낮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악재가 크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영상의 주제가 아니니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앞으로 그때그때 추가 영상을 통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